식물성 대체육 하면 딱 떠오르던 이름, 비욘드 미트. 요즘 분위기가 영 안 좋습니다. 심지어 파산설까지 나왔는데 한때 정말 혁신의 아이콘이었잖아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보죠. 2019년 상장 때랑 비교하면 정말 네, 이게 그냥 한 회사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식물성 단백질 산업 전체의 현재 상황, 또 앞으로 어떻게 갈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은 그 파산설이었죠. 지난 8월에요. 미국, 영국 여기서 막 보도가 나왔어요. 맞아요. 특히 미국 매체 더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을 파산으로 향한다, 이렇게 좀 세게 뽑았죠. 아, 그렇게까지요? 네. 근데 비욘드 미트 쪽에서는 바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완전 오보다. 파산 신청 계획 전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어요. 트위터에 Go Beyond, 짧지만 아주 단호하게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부인은 했지만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온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년간 실적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2023년 매출이 한 3억 2,600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최근 5년 중에 가장 낮은 수치고요. 아, 5년 중 최저요?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매출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15% 정도 또 줄었습니다. 주가도 상장 초기에 비하면 정말 많이 떨어졌고요. 8월 15일이었나요? 그때 장 시작 전거래에서 6.5% 확 빠지기도 했죠. 그러니까요. 미국 내 판매도 줄고 해외에서도 부진하고 복합적이군요. 맞습니다. 여러 요인이 겹친 결과죠. 그래서 회사도 가만히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구조조정 소식도 들리던데요. 인력 감축 같은 거요? 네, 강도 높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중국 사업 철수하면서 전 세계 인력의 9%, 한 64명 정도 줄였고요. 9%나요? 네. 그리고 바로 지난 8월에는 북미 지역에서 44명을 또 추가로 감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구조조정 전문자로 알려진 존 보켄이라는 인물을 임시 최고 전환 책임자, CTO로 영입했어요. 아, 구조조정 전문가요? 그게 좀 시장에서는 혹시 파산보호 신청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의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워낙 그 분야 베테랑이니까요. 물론 회사 측의 공식 설명은 경영 혁신하고 수익성 높이려는 거다, 이겁니다만 시장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죠. 비용 줄이는 것 외에도 뭔가 회사의 방향 자체를 좀 바꾸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고기랑 얼마나 똑같은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비욘즈라는 브랜드 자체를 내세우는 느낌? 정확히 보셨습니다. 2026년 하반기까지 이비다 흑자 전환, 이걸 목표로 잡고 브랜드 전략을 크게 수정하고 있어요. 이비다 흑자 전환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고기 모방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비욘드라는 브랜드가 가진 다른 가치들, 예를 들면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지속 가능성 같은 그런 식물성 단백질 자체의 강점을 더 부각시키려는 전략입니다. 근데 그게 소비자들한테 먹힐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욘드 미트에 기대했던 건 진짜 고기 같은 맛이었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나온 비욘드 그라운드 같은 신제품을 보면요, 폴사콩 단백질 포함해서 딱 4가지 단순한 성분만 썼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품질 단백질 공급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아, 성분을 단순화해서요? 네. CEO 이선 브라운도 미트라는 복잡한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고 직접 말했고요. 이건 어쩌면 고기 따라하기 경쟁이 좀 한계에 왔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넓은 식물성 식품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전략이 통할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아직은 결과를 예단하기 이릅니다. 근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역시 빈 문제 아닐까요? 그 2027년에 만기 돌아오는 전환사채요. 11억 달러라고 했던가요? 네, 맞습니다. 11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이게 지금 가장 큰 재정적 압박 요인이에요. 이게 만기 때 주식으로 전환이 안 되면 결국 현금으로 다 갚아야 하는 거거든요. 11억 달러? 현금이요. 와. 그렇죠. 지금 회사 상황으로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걸 해결 못하면 진짜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자금 수혈 소식이 좀 있지 않았어요? 네, 다행히 올해 상반기에 언프로세스드 푸드라는 곳에서 1억 달러 신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골은 껐다고 볼 수 있죠. 단기 유동성은 확보한 셈이에요. 아, 1억 달러. 그래도 11억 달러에 비하면 좀 그렇죠. 턱없이 부족하죠. 결국은 근본적으로 회사가 돈을 벌어야, 즉 수익성을 개선해야 장기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비욘드 미트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식물성 단백질 산업 자체가 요즘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투자가 많이 위축됐고요. 문 닫거나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2분기에 전체 대체 단백질 산업에 투자된 돈이 한 1억 2,700만 달러 정도인데 그중에 비욘드 미트가 받은 1억 달러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만큼 다른 곳들은 투자를 거의 못 받았다는 얘기죠. 결국 비욘드 미트의 미래는 첫째로 2027년까지 수익성을 회복하고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둘째로 이 새로운 브랜드 전략이 시장에 먹히느냐, 그리고 셋째로 또 다른 구조조정이 있을지 이런 것들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성공하면 다시 업계 리더가 되겠지만 실패하면 정말 파산하거나 매각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비욘드 미트는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서 이 식물성 고기라는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아주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은 이런 것 같아요. 비욘드 미트가 고기 대체제에서 고품질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렇게 초점을 바꾸려는 시도가 과연 앞으로 우리 식탁과 식품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입니다. 어쩌면 고기 같은 것에 열광했던 시기가 좀 지나고 이제는 식물성 식품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건 아닐까요?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